안녕하세요. 평범한 엄마의 평범한 육아 이야기 보통의 육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된 계기가 유튜브에 육아에 대한 이야기, 육아 팁, 그다음에 뭐 책육아 이런 주제로 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끔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가 약간 현타? 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대단해 보이는 엄마들, 뭐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는 엄마들. 그러니까 육아와 관련된 뭐 전공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시거나 굉장히 막 똑똑하셔가지고 그런 정보, 뭐 해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탐색해서 알려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 또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제 그게 제가 이렇게 뭐 따라하기에 조금 어려워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엄두가 안 나거나 특별한 엄마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보통의 엄마들, 평범한 엄마들이 평범한 육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굉장히 평범한 엄마고요. 아주 뭐 금수저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엄청 풍요롭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평범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저는 지금 아들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제 막 16개월이 됐네요. 16개월 동안 네, 정말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평범하지 않은 게 있다면 아들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 그것만 조금 평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난 1년간 돌이켜봤을 때 내가 가장 관심 있던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영상을 찍어보자 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약 1년간 가장 관심 있게 좀 했던 거, 아이들과 가장 1년 동안 신경 썼던 것들이 바로 책 읽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책 육아라고 하죠. 저는 이 책 육아가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그저 그냥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삶의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고 소극적이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런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어떤 궁금한 거가 생기거나 이러면 좀 책을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 사실 책을 많이 안 읽었거든요. 다 크고 나 성인이 되고 난 이후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책을 내가 읽고 싶은 것보다 좀 많이 못 읽을 때도 있고 아이들한테는 조금 어려서부터 책이랑 친해졌으면 좋겠고 책에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그냥 그 목적 하나에서 이 책 육아라는 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처음 책을 사줬던 거는 100일 전이었어요. 어쨌든 100일 전이었고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촌미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촌미의 딸이 이제 촌미가 책을 읽어주는 거를 봤었는데 그 중에 좀 재밌게 읽어줬던 책이라고 추천을 해줬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우연히 한번 사게 됐습니다. 우연히 사서 사실 처음에 완전 아기 때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 그 시기에 장난감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기껏 해봤자 타이니 모빌 정도? 네, 그 정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할 게 없고 애들이랑 뭔가 놀아주고 싶은데 놀아줄 것도 없고 뭔가를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되지? 내가 뭘 하면서 놀아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촌매처럼 책을 한번 읽어줘야겠다. 어차피 나는 책을 아이들이 책이랑 친해졌으면 좋겠고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으니까 너도 그럼 책을 한번 읽어줘야지 하고 책을 2권 샀어요. 2권 사서 단행본이죠. 2권 사서 읽어줬는데 아이들이 제 눈에는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오흥 사자는 어떻게 머리를 감아요? 머리를 감아요. 이렇게 이제
산후도우미가 퇴근을 하고 신랑이 집으로 오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책을 읽어주면서 시간을 때웠더니 2, 30분 정도가 그냥 지나가고 또 아이들도 곧잘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시선이나 이런 게. 그래서 아, 책을 꽤나 어렸을 때부터 읽어줘도 되는구나. 사실 100일 전이라고 하면 기껏 해봤자 초점책 정도 보는데 초점책이 아니고 헝겊책 아니고 진짜 책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책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쿠팡 이런 데에서 이제 주문해가지고 책 한 3권, 4권 이 정도로 읽어줬던 것 같아요. 네. 100일 정도쯤부터 전집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첫 번째로 선택했던 전집이 이제 프레벨 토탈이었습니다. 원래는 영화다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영화다중에 관심을 갖다가 결국에는 이제 프레벨 토탈 베이직을 계약을 했는데, 뭐 그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이제 조금 더 다루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첫 전집을 드리고 아이들과 책을 읽어줬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책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16개월인 저희 아이들은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밥을 먹을 때도 사실 이때 애들이 되게 밥 먹기 싫어하잖아요. 장난감도 뭐 지어줘야 되고 막 이런데 저희 애들은 책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과 아닌 책을 확실히 구분을 하고, 또 의사대로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읽어주면 꽤나 오랫동안 책을 보고요. 읽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앉아서 책을 보고. 네. 책 육아가 왜 좋은지, 책을 왜 어렸을 때부터 읽어줘야 되는지, 이런 이유는 다른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는 100일 전부터 책을 읽어줬더니 1년이 지나서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되었다라는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각 시기에 어떻게 책을 읽어줬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누워있을 때, 저는 100일 전에 책을 읽어줬으니까 그때는 스스로 앉지도 못했고 뒤집지도 못할 때였거든요. 그냥 이제 누워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책을 어떻게 읽어줬냐면 저도 같이 누워서 읽었어요. 쌍둥이 같은 경우는 그 쌍둥이 커뮤니티 보면 책을 2명을 어떻게 읽어주냐 막 이런 질문도 있는데, 저는 아이 둘이 있으면 가운데에 제가 누워서 이렇게 책을 조금 높이 들고, 어차피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때는 보는 게 다고 엄마 목소리를 듣는 게 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둘을 같이 읽어줄 때는 아이 둘 사이에 제가 누워서 책을 조금 높이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양쪽에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줘서 책을 읽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랑이 있거나 해서 한 명씩 이렇게 담당해서 읽어줄 수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누워서 포인팅도 뭐 하고 이렇게 책도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책을 읽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워있을 때는 나도 같이 누워서 책을 읽어줬다. 그렇게 읽어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엎드리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이제 엎드려 있을 때는 책 중에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책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초점책처럼.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 시선에 맞춰서 책을 이렇게 펼쳐놓기도 해서 같이 아이들이 엎드려 있으면 저도 같이 엎드려서 엎드린 상태에서 책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냥 아이가 엎드려 있을 때 이렇게 보라고, 그림을 보라고 펼쳐놓기도 하고, 그렇게 책을 읽어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앉기 시작할 때, 앉을 때는 처음에 완전히 자기 스스로 앉지 못하고 그 범보 의자에 앉을 시기 있잖아요. 범보 의자에 앉을 때는 이제 아이들과 같이 마주보고 앉아서 이제 제가 책을 거꾸로 두는 거죠. 아이한테 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책에, 그러니까 저는 책이 안 보이죠. 뒤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앞으로 살짝 숙이면 보이는 정도로 저는 내용이 안 보이고, 아이들한테 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는 둘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품 안에 이렇게 아이를 품고 책을 읽어주는 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못해서,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있어서 내가 한 명을 전담해서 케어할 수 있을 때, 내가 1대1로 아이랑 같이 있을 때는 아이를 내 무릎에 앉혀놓고 이제 책을 아이와 내가 함께 보는 거죠.
네, 함께 이렇게 들고 책을 읽어줬는데, 그러니까 아이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아이랑. 아이도 책을 보고 나도 책을 보고. 이때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포인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가 처음부터 포인팅을 할 수는 없고, 엄마가, 이제 아이가 같이 책을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생쥐가 있으면 찍찍찍 생쥐네, 생쥐 안녕, 이렇게 찝어주면서 사과다, 빨간 사과, 이렇게 또 넘어서 여기는 노란색 바나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가 포인팅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엄마가 먼저 포인팅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책을 넘길 때는 아이 손을 쥐어서 아이 손으로 이거를 이렇게 넘겨주게 했어요. 이게 종이책이 아니고 보드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딱 한 장씩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이의 아직 소근육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상관없었어요. 2장 넘겨도 되고 3장 넘겨도 되니까 아이랑 같이 이렇게 책을 넘겨서 그림이 바뀌는 걸 보고 그냥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이 이어지지 않아도 되고 지문을 전부 다 읽어줄 필요도 없고 그냥 아이랑 내가 보고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 내가 말을 만들어서 읽어주는 거죠. 아니, 읽어준다라기보다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 꽃길이다. 이렇게 생쥐가 있어. 뭐 이렇게 포인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읽어줬고요. 그렇게 읽어주다가 아이들이 잡고 서면서 약간 책태기? 책태기라는 말이 맞나요? 책을 잘 보다가 안 보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잡고 서고 기고 하면서는 그간 아이들이 봤던 거랑은 너무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동을 하게 되고 내가 내 시선이 이렇게 기어만 있다가 뭐를 잡고 일어나면 보여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호기심이 엄청 많아지면서 책을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어주려고 앉히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랬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도 상관 안 했어요. 그냥 책 읽자 하고 여기 똑같이 앉아서 책을 읽어요. 근데 한 페이지도 안 보고 애기가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러면 그냥 가게 냅뒀어요. 대신 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단 한 페이지라도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너무 싫어하면 읽어주지 않되 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한두 페이지라도 읽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아마 그 다음 단계가 책을 이렇게 막 끄집어서 막 이렇게 이게 책을 책장에서 이렇게 막 꺼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쯤이 되니까 특별히 좋아하는 책이 생기더라고요. 애들이 책장에서 책을 이렇게 꺼내는데 항상 같은 책을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꺼내서 잠깐 이렇게 한두 페이지 넘겨봐요. 물론 오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책 꺼내고 던지고 하는데 근데 유독 좋아하는 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시기 돌은 전인데 언제였는지 잘 기억 안 나. 아마 한 10개월, 11개월 이때였던 것 같아요. 돌 좀 안 됐을 때. 그때 우주야 아기꼬마 뭐 이번 이 책 어딨어? 아기꼬마 다 이번 이 책 어딨어? 그거 가져와봐 라고 했는데 애기가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진 않았고 그 책을 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더 빠른 애들도 있고 이게 되게 정상적인 행동인데 제가 몰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걸 처음으로 아이랑 소통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를 해와라고 했는데 그걸 딱 집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애들이 알고 있구나. 책을 그동안 읽어주면서 예를 들어 제목이 아기고마 다이버님이면 그 책을 읽으면서 지문은 그대로 안 읽더라도 아기고마 다 입었니? 다 입었어. 아기고마 다 입었니?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기가 이 책이 그 아기고마 다 입었니? 라는 거랑 일치시키나 봐요. 책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마 더 적극적으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이들이 확실히 선호하는 책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막 그 선호하는 책은 더 열심히 읽어주고 똑같은 책을 엄마가 읽어줬는데 그 다음이 아마 그 다음 단계에 아마 애기가 책을 계속 똑같은 걸 읽을 때가 있거든요. 다 읽어줬는데 또 읽어달라고 할 때 그럴 때는
매번 다르게 또 읽어주고, 아니면 엄마가 엄마 목소리를 읽어줬으니까 아빠 목소리를 읽어주자 해서 아빠가 읽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읽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단계가 돼서, 지금은 정말 그냥 아이들이 책을 다 당연히 넘겨서 보고, 포인팅 하면서 보고, 포인팅 하면서 뭐 동물 소리를 흉내내고, 이제 요즘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어요. 확실히 좋은 책과 좋지 않은 책을 이제 그 선호도가 있고, 또 책을 달라고 손가락을 가리키고, 네, 그렇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라서 그냥 시기별로 제가 아이들한테 책을 어떻게 읽어줬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책을 읽어줬는지, 실제로 이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책을 이렇게 읽어줬다, 포인팅은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서 좀 담고 싶은 영상들이, 그런 책 육아와 관련돼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뭐 융합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독후 활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평범한 엄마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전집 리뷰나 뭐 비교 이런 것도 당연히 다루고 싶고, 뭐 예를 들어서 책에 관심 있는, 책 육아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들 많이 있잖아요. 단행본도 있고 전집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영아다중이다 그러면은 영아다중에서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떤 독후 활동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다루면서, 네, 책 육아에 대해서도 다루고 싶고요. 교구에 대해서도 다루고 싶고, 뭐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과 뭐 먹는 것, 아이들과 노는 것, 아이들과 체험하는 것, 이런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첫 영상이라서 조금만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의미 있게 보셨다면, 앞으로 저와 함께 책 육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고, 이 보통의 엄마들의 육아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